예, 1주차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주차 1차 시에서 이제 강의 목표라든가 뭐 진행 방법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했다면, 두 번째 시간은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평가 방식이라든가 강의 계획서에 나와 있는 뭐 주차별 강의 계획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살펴볼 것은 이제 평가 방식, 잘 보셔야겠죠, 여러분들. 온라인 강의라서 평가 방식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금 제가 확답을 드리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약간 좀 변동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오늘 강의를 좀 잘 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주차별 강의 계획, 세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사전에 공지된 강의 계획서 내용과 다를 바는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뭐 세부적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평가 항목입니다. 좀 쉬운 것부터 해보도록 하죠. 출석입니다. 출석은 우리가 이제 총 15점으로 이렇게 배점을 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콘텐츠가 3개 있다는 거 이제 알겠죠. 1주차에는 3개의 강의가 있어요. 각 타시마다 하나씩 25분짜리 강의가요. 그런데 뭐 1주차 3개 중에서 하나만 들었다. 그럼 2개 안 들었잖아요. 그러면은 2시간 빠진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결석을 2회 하게 된 거예요. 2시간이 빠진 거니까. 그죠? 그럴 경우에 이제 뭐 마이너스 4점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강의 콘텐츠 하나 안 들으면 결석 마이너스 2점입니다. 그러니까 좀 커요. 그러니까 뭐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직접 뭐 강의실에 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미리미리 잘 신경만 쓴다면 해당 주차에 여러분들이 강의를 잘 수강할 수 있습니다. 혹 개인적으로 어떤 일이 생겨서 수강을 못하게 되는 경우에 지각을 하게 되면 이제 뭐 지각 처리, 그것도 역시 마이너스 1점. 이런 식으로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온라인 강의에서 감점 받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아예 뭐 강의를 듣지 않지 않는 이상은요. 예, 다음은 이제 중간고사 그 기말고사입니다. 중간고사를 20점, 그리고 기말고사를 30점으로 이렇게 배점을 했고요. 이제 수평 문제와 설명형 문제로 좀 나누어집니다. 이제 수업 시간에 다룬 어떤 내용들입니다. 제가 뭐 생각해 볼 문제들, 뭐, 생각해 보세요. 이것에 대해서 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의 어떤 문제들을 좀 수업 시간에 강의 내용 중에 포함시킬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이제 각자 집에서 알아서 이제 풀어본 문제 가운데서 좀 출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평가 기준은요, 이제 수업 내용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런 어떤 성실성을 조금 중심으로 이제 평가를 할 예정이겠고요. 또 이게 논리적 사유와 글쓰기다 보니까 창의적으로 여러분들 생각들을 좀 제시했는지에 좀 배점을 높이려고 합니다. 어떤 학생들은 그냥 교재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옮겨 적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건 좀 별로 논리적이지도 않고 창의적이지도 않고, 예, 별로 그냥 단순 암기에 의한 어떤 그런 답안이기 때문에 전 그렇게 선호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각자 나름대로 어떤 논리적인 어떤 근거들을 배치하고 그것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표현하는 것들, 그런 식으로 좀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의 전체적인 어떤 목표와 관련된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평가를 진행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이제 팀 활동 과제인데요. 이게 조금 이제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래 우리 강의 계획서는 이제 사실은 대면 수업 혹은 적어도 혼합 수업을 전제로 해서 마련된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갑작스럽게 이제 학교에서 전체 반 수업은 그냥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해라라고 하다 보니까 이 팀 활동을 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강의실에서 모이지 않는데 여러분들 보고 따로 만나서 팀 활동을 하세요라고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학교 측에 이 부분은 조금 한번 건의를 해보려고 해요. 팀 활동 과제는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하지 않았으면 좋지 않겠냐 건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이제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 활동을 해라, 콜라보 프로젝트를 진행해라 라고 한다면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15점의 배점을 좀 집어넣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회의록 2번과 계획서 1번을 작성하는 건데 아마 여러분들이 온라인에서 만나서 이걸 진행하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하지 않겠지만 혹시 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진행할 것이다라는 것만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총 3회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뭔가 활동하는 게 콜라보 프로젝트 팀 활동이에요.
회의록 2번과 계획서 1번입니다. 각각 뭐 5점씩 배점이겠죠. 그래서 뭐 팀 발표와 토론까지 진행하게 되면 좋겠지만 뭐 그러지는 못할 것 같고요. 이번 학기에는요.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개인 과제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이 팀 활동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면 학교에서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면 이제 그 배점을 개인 과제나 혹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로 이렇게 조금 전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15점이 개인 과제라든가 중간고사, 기말고사로 이렇게 전환되는 형태로 이렇게 강의 계획서를 추후에 수정할 거고요. 만약에 수정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공지하겠습니다.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이 팀 활동, 콜라보 프로젝트를 하게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최대한 진행하려고 합니다. 학교에서 막 밀어붙인다 하더라도 저는 여러분들이 편안한 상태로 이 콜라보 프로젝트를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개인 과제는요, 이제 수업 활동 내용인데요. 제가 이제 수업 활동에, 이제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생각해 본 내용들에 대해서 각자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네, 정리한 다음에 이제 도어 시스템에다 과제란에다가 제출하시면 됩니다. 날짜별로 정리하시면 되겠죠. 이게 날짜가 좀 그러니까 주차별로 정리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1주차에는 과제가 없겠지만 생각해 볼 문제가 없겠지만 2주차에는 이제 생각해 보세요라고 하면 2주차 1차 시에 생각해 볼 문제 이런 식으로 해서 자신의 생각들을 간단하게 그때그때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은 과제를 작성하시는 거니까 별도로 여러분들이 막 뭘 조사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니다. 네, 그렇게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걸 토대로 과제도 제출하시겠고요. 그걸 토대로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도 보는 거니까 생각해 볼 문제들을 잘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게 15점인데 만약에 팀 활동 과제가 사라지게 된다면 이제 요 개인 과제로 점수가 조금 이월되겠죠. 자, 발표입니다. 이제 원래는 이제 강의 시간에 만나면 발표하는 시간이 있을 테니까 각자 이제 개인 의견을 제시하는 시간이 있을 테니까 배점을 집어넣어 놨는데 이것도 이제 만약에 직접 우리가 강의실에서 만나지 못하게 되었으니까 제가 이제 토론창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제시해 보세요라고 할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요. 생각해 볼 문제 가운데서 자기가 어떤 생각이 들었다면 그걸 토론창에 한번 제시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강의를 듣다 보면 이제 뭐 어떤 토론창을 열어두었으니 뭐 여러분들 의견을 제시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의견을 제시하면 그 발표 점수가 있는 거겠고요. 뭐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 이 발표 점수가 사라지는 거겠죠. 뭐 많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 친구들은 5점을 다 가져가는 거겠고요. 한 번도 제시하지 않으면 그냥 0점이다. 뭐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 번 제시한 친구 1점 이런 건 아니고요. 한두 번 제시하더라도 알차게 제시했다면 5점을 다 줄 수 있으니까 최대한 여러분들이 제가 토론장을 열어두었습니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중간 기말고사 문제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식의 문제예요.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오라든가, 이제 어떤 주제를 줄 거예요. 폭력이나 욕망이나 변화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제시하시오. 이게 얼토당토한 주제는 아니겠고요. 강의 수업 시간에 포함된 그런 내용들일 겁니다. 아니면 지금 요즘에 발생하고 있는 어떤 문제와 관련해서 비판 주장형 글을 작성하시오. 이런 식의 것들. 감상문을 작성한다든가, 자기 소개서를 작성한다든가, 아니면 비판 주장형 글, 혹은 자신의 생각을 작성하는 글들을 작성하게 하는 서술형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설명형 문제입니다. 이제 강의를 좀 얼마 정도 잘 이해했느냐예요. 여러분들이 강의를 수강하시면서 요약 정리를 잘 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고서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든가, 혹은 개요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주제 문장 작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런 간단한 어떤 문제들도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중간고사는 20점, 기말고사는 30점 이런 식으로 해서 중간 기말고사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출제하려고 합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또 이제 시험 보기 전에 제가 또 자세하게 이제 또 문제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수업만 잘 따라온다면 누구나 쉽게 작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주차별 강의 계획입니다. 우리 학교는 이제 논리적 사유와 글쓰기가 공통 교양이다 보니까 강의 계획이 전체적으로 통일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따로 이렇게 세부적인 어떤 다른 강의 계획을 할 수는 없고요.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라고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가급적이면 이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이 온라인 요 부가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차별 강의를 조금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은요, 이제 강의 소개, 오늘은 주로 강의 소개들을 조금 집중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의 운영 방식이라든가, 교재라든가, 평가 방법이라든가, 과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세 개의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이제 1주차에 글쓰기와 윤리라고 해서 그것도 같이 진행하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25분씩 강의를 하는 걸로 이렇게 말다 보니까 이것까지 진행하는 게 조금 힘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요거는 2주차로 이렇게 조금 넘겨서 혹은 그 추후에 좀 넘겨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좀 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주차는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교재에 있는 1장부터 이제 강의가 시작됩니다. 어, 앞에는 이제 주로 이제 몸풀기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자유롭게 상상을 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창의적인 학생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자유롭게 뭔가를 생각할 수 있는 학생들인데, 참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자유로운 어떤 상상들을 펼쳐볼 기회들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업을 통해서 2주차에는 좀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어떤 상상을 하는 그런 시간들을 조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러분들이 이공계열 학생들이라면 혹은 예체능계 학생들이라면 뭐 어떤 과학도들이 갖춰야 될 혹은 예체능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어떤 인문학도들이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어떤 비판적인 사고들을 좀 다양하게 좀 펼쳐보고 또 그런 것들 상상의 나래를 아낌없이 좀 펼쳐나갔으면 하는 그런 시간들 가져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존에 갖고 있던 어떤 상식이라든가 편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깨서 융복합적인 어떤 사고들을 실천하는 시간들을 2주차에 좀 가져볼 예정이겠고요. 근데 단순하게 상상만 하다 보면 우리가 올바르게 어떤 사유하는 시간들을 갖지 못하니까 올바르게 사유하기 위한 어떤 방법들도 함께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이제 3주차, 4주차는요, 이제 주로 이제 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기소개서와 관련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한번 직접 이제 그려보고 묘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소개하고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스스로 개척해 나갈까 그런 어떤 미래에 대한 꿈까지 또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정리를 하시면 그걸 그대로 과제나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제시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저는 그냥 여러분들을 표현하기 위한 어떤 방법들, 그리고 기존에는 어떻게 표현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어떤 길라잡이 역할, 이 정도만 한다라는 것을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주차는 이제 나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우리 현대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 세계를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어떤 소통하는 방법,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는 방법, 이런 것들을 조금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을 좀 집중적으로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현대사회에서 혼자 고립되지 않고 고통받지 않고 함께 콜라보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나눠보는 시간들을 가져보고요. 교재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예술이라든가 소설가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과 소통하는지에 대한 시간들, 그런 이야기들도 함께 나누어 볼 예정입니다. 이제 5주차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과학기술의 어떤 창조적인 전환, 세계의 관찰과 선택이라고 해서, 세계를 어떻게 관찰하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창조적인 전환을 통해서 이 세계를, 그러니까 상상력을 갖고 이 세계를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강의 내용이 주를 이룰 텐데요. 아무래도 이제 미래사회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재가 이제 이공계생을 위한 이제 좀 그 강의
뭐 논리적 사유와 글쓰기로 이렇게 한정되어 있긴 한데 전체 반 같은 경우에는 이공계 학생들로 한정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딱히 이제 교재를 제가 이번에는 정해놓고 이렇게 하진 않고요. 그거와 더불어서 이제 좀 인문학도들들 혹은 또 예체능계 학생들도 함께 이렇게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주제들을 조금 이 5주차에는 좀 집어넣어 보려고 합니다. 6주차하고 7주차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주로 이제 주제 선정이라든가 혹은 논리적인 전개 방법들, 구체적인 글쓰기 방법들을 강의하는 건 사실 6주차, 7주차예요. 그 전에 2주차부터 5주차는 나에 대한 이야기, 혹은 뭐 상상력에 대한 이야기, 혹은 융합에 대한 이야기, 미래에 대한 이야기라면 6주차, 7주차의 구체적인 이제 글쓰기 팁들이 이제 강의됩니다. 그래서 뭐 개요 작성이라든가 주제 작성이라든가 단락 작성이라든가 설득 방법이라든가 토론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6주차, 7주차에 강의되겠죠. 그것을 토대로 이제 중간고사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고사는 이제 서술형 글쓰기,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 자기소개서라든가 뭐 아니면 뭐 이제 주로 이제 상상과 관련된 글쓰기를 이제 이때 주로 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설명형 문제, 뭐 글쓰기 팁들과 관련된 설명형 문제들이 출제 될 것입니다. 예, 주차별 이제 강의 계획 두 번째 부분인데요. 이제 9주차부터는요, 조금 더 실용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보는 시간들을 가져볼 겁니다. 그래서 9주차에는 이제 보고서 작성 전략, 뭐 많이 여러분들이 다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어떤 보고서가 좋은 보고서인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이 보고서라고 하는 게 대학에서만 꼭 사용하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했을 때도 이런 형태로 이제 보고서 형태로 무언가 상부에 보고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전략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고요. 뭐 여러분들이 대학을 다니면서 뭐 발표와 프레젠테이션 시간을 많이 가져봤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발표 방법이라든가 프레젠테이션 어떤 프레젠테이션이 좋은 프레젠테이션인지 그런 것들을 조금 꼼꼼하게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될 것 같습니다. 10주차는요, 이제 주로 이제 10주차, 11주차, 12주차는 이제 주로 감상문 작성 전략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치 판단을 드러낸다든가,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들을 정리한다든가, 혹은 여러분들이 뭐 책을 읽고 감상문을 작성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예술 작품을 보고 감상문을 작성한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감상문을 어떻게 하면 작성할 수 있을까? 구체적인 어떤 전략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감상문 작성 전략이 이제 10주차에 주로 진행되겠고요. 11주차에는 뭐 이제 에세이를 읽는 방법들 혹은 뭐 감상문의 실제, 감상문을 감상문이 좋은 감상문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강의들이 좀 주로 있을 예정입니다. 12, 13, 14주차는요. 여러분들이 직접 무언가 자신들의 생각들을 이렇게 좀 표현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좀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그 토론 창에다가 자신들의 의견들을 간단하게 올릴 수 있기도 하겠고요. 토론 주제를 좀 주기도 할 예정입니다.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에세이를 쓰는데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하는지, 대화적 에세이라고 한다는 게 사실 따지고 보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내 생각을 정리하고 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볼 예정입니다. 원래는 우리 강의계획서에 13, 14주차에 팀 발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온라인 수업이니까 팀 발표를 하지는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 생각들을 좀 이렇게 정리해 보기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 어떤 주제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번에는 좀 주려고 합니다. 뭐 폭력에 대한 주제, 욕망에 대한 주제, 뭐 변화에 대한 주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제시해 보고요.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어떤 에세이를 써보는 좀 시간들을 가져보게 할 겁니다. 그래서 따로 뭐 발표가 진행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정리하고 생각을 정리한 것을 이렇게 뭐 토론창에 간단하게 올린다든가 그런 식으로 개인적인 발표를 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오고 가게 하는 시간들을 13, 14주차에 가져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애초에 여러분들에게 공지한 강의 계획서에서 큰 변화는 두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 강의 계획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부분, 즉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그 강의 계획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부분은 조금 제가 이제 보충해서 보완해서 여러분들 수업을 진행해 가려고 하니까 좀 혼란스러운 부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말고사는 마찬가지로 서술형 글쓰기 문제이겠고요. 설명형 문제를 혼합하는 형태로 해서 기말고사를 볼 예정입니다. 이때는 이제 주로 이제 감상문이라든가 아니면 뭐 12, 13, 14주차에 진행되었던 어떤 에세이와 관련돼서 여러분들 직접 에세이를 서술형 문제로 쓰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리고 설명형 문제 같은 경우는 뭐 보고서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혹은 뭐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뭐 감상문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런 식의 간단한 어떤 설명형 문제들이 이제 기말고사로는 출제될 예정입니다. 예, 교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원칙적으로는 이제 이공계를 위한 논리적 사유와 글쓰기라고 하는 교재가 있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는 이런 색깔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교재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만들었고요. 이제 우리 학교 교수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같이 만들었습니다. 도서출판 비움에서 나왔고요. 여러 교수님들이 함께 만들었습니다. 이 교재를 원칙적으로 사용해서 이제 강의 계획서가 만들어진 거고요. 여러분들은 이걸 토대로 해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근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다 이공계 학생들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인문계 학생들도 있을 테고 아니면 뭐 예체능계 학생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첨가해서 1학기에 사용되는 논리적 사유와 글쓰기 교재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첨가해서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원칙은 이 교재를 사용한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뭐 다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다 숙지하고 뭐 암기했으면 좋겠지만 그런 식의 시험 문제를 내진 않아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 수업이 여러분들 같은 이 교재가 여러분들은 꼭 잊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이 교재를 막 구입하거나 사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온라인 강의만 충분히 좀 잘 숙지하시고 예, 뭐 찾아봐야 될 부분이 있다면 도서관에 가서 이 책을 뭐 빌려서 이렇게 좀 찾아본다든가 아니면 뭐 친구들에게 빌려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굳이 뭐 여러분들 이 강매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 책을 이 교재를 원칙으로 하지만 꼭 구매하진 않아도 된다라고 강의 내용에 어차피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막 이 온라인 강의에 충분히 이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제시할 테니까 예, 온라인 강의를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1주차 두 번째, 그러니까 1주차의 2차 시가 지금 이제 강의가 마무리가 된 겁니다. 1주차 2차 시에는요, 이제 그 통과 방법이라든가, 그리고 전체 주차별 강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재에 대한 내용들도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는 겁니다. 요 강의 계획서에 포함되어 있는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조금 혼란스러운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강의실에서 만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궁금해하는 내용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주셔도 된다고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저는 뭐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접근해서 여러분들과 의사소통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저와의 어떤 거리를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과 항상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니까 여러분들 언제든지 메일이나 뭐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이제 1주차의 두 번째 타시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네, 세 번째 타시가 또 있습니다. 25분짜리 세 번째 타시가 또 있으니까 그것도 꼭 여러분들이 수강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콘텐츠를 수강을 하셔야지만 출석 체크가 되는 겁니다.
내가 별도로 출석 체크를 하지 않는다. 이걸 조금 기억을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것들을 수강을 하셔야지만 자동으로 출석 체크가 된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1주차 2차 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